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요즘 썰밤의 다양한 사연들을 들으며 정말 재밌고 따뜻한 위로를 받고 있어요. 덕분에 하루하루가 한결 가볍고 마음도 편안해졌답니다. 그러다 문득 나도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웃음과 공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날을 차근차근 되짚어 봤습니다. 약 20년 전쯤이었을까요? 결혼을 한 뒤 정말 치열하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다 결국 웃게 된 그런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제가 참 애썼고 또 웃기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지금부터 결혼 전후로 겪었던 그 찐한 사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하상가에서 옷을 파는 직원으로 5년을 일했고, 그 다음에는 도매업체와 의류공장에서 또 5년을 일했죠. 그렇게 어느새 1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옷에 대한 관심과 감각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옷 잘 입는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스타일 좋다는 칭찬을 귀에 달고 살았죠. 사실 그런 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저는 그 말들이 너무 좋았답니다. 스스로를 가꾼다는 건 저에게 있어 하나의 기쁨이자 자존감의 근원이었어요. 그러다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드디어 제가 꿈꾸던 일을 시작했어요. 의류 쇼핑몰을 혼자 열고 운영하게 됐죠.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부터 원단 선정, 생산 물량 조율까지 모두 공장장님과 직접 소통하며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그만큼 공을 들였고 결과는 제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어요. 실패할 이유가 없었죠. 또래 친구들보다 돈도 잘 벌고 일도 즐겁고 날마다 출근이 기다려지는 나날이었어요. 그 시절에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사는 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요, 연애도 참 잘 풀렸어요. 한 남자와 오랜 시간, 무려 5년을 연애했죠. 시간이 갈수록 사랑은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단단해졌어요. 그때의 사랑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반짝였던 계절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그런 시절이었어요. 저는 사업이 바쁘게 잘 굴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서른이 훌쩍 넘도록 결혼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하고 내 삶이 꽤 만족스러웠으니까요. 반면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결혼하자고 조르기 일쑤였답니다. 집에서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윤미야, 우리 부모님이 너 빨리 데리고 오래. 아예 날짜 잡자고 난리야.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두 분 요즘도 잘 지내시지? 너 덕분에 잘 지낸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 자기 부모님은 항상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자. 나 전문의도 됐고 마음의 준비도 다 됐어. 진짜 결혼하자. 남자친구는 내과 전문의였어요. 꽤 오래 고생했고 그만큼 성실하게 한 걸음씩 올라온 사람이었죠. 솔직히 학벌만 보면 저랑은 큰 차이가 나요. 처음에는 그게 좀 부담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마음의 장벽은 다 녹아내렸고 우리 사이엔 더는 걸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결혼하자. 더 나이 먹기 전에 해야지 뭐. 대신 결혼하면 시댁에서 한 1년 정도는 같이 살자.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했지? 좋지. 난 좋은데 자기가 시집살이 할 수 있겠어? 아버님, 어머님이 날 힘들게 하실 분 같아? 난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우리 엄마보다 자기 어머님이 날 더 예뻐하신다니까. 맞아. 우리 엄마 너 진짜 좋아하셔. 네가 시집 와도 힘든 일 없을 거야. 혹시라도 그런 일 생긴다고 해도 내가 중간에서 잘 정리할게.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부모님은 전에 몇 번 뵌 적도 있고 무척 편안하게 대해주셨죠. 다만 그날 처음 마주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시동생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 지방에서 살다가 얼마 전 시댁 근처로 이사를 왔거든요. 아무튼 며칠 뒤 정식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인사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제 두 분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받아주실 거죠? 그 순간 시아버님께서 한박웃음을 터뜨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윤미가 드디어 우리 집 식구가 되는구나. 고맙다, 윤미야. 네가 우리 식구가 되길 우리가 얼마나 오매불만 기다렸는지 몰라. 정말 잘한 선택이야, 정말로. 이어 시어머님도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살짝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새아가 고마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진 우리가 더 잘 알아. 아들 녀석이 속 썩이면 언제든 말해줘. 알겠지?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도 참 이이가 제 속을 썩일 사람인가요? 연애 5년 동안 한 번도 실망한 적 없고요. 심하게 화가 난 적도 없었어요. 물론 가끔은 티격태격하지만 속 썩을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입꼬리를 올리며 익살스럽게 말씀하셨죠. 에고, 우리 새애기가 이렇게나 마음이 곱네. 난 말이다. 우리 아들만 보면 속이 터져서 부하가 치밀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말이야. 아무튼 잘 부탁해, 새아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결혼하고 나면 1년은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지낼 예정이니 제가 잘 보여야죠. 제가 잘하는 게 많진 않지만 부족한 사람일수록 귀엽게 봐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 말에 시부모님은 깔깔 웃으시며 얼마든지 실수해도 좋아. 편하게 가족처럼 지내자. 하시며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이 가족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근심 걱정이란 단어는 필요 없겠구나. 모두가 참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시댁 식구 중에 딱 한 사람이 저를 눈에 안 차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동서였죠. 시동생은 말수가 적고 성격도 조용한 편이라 처음 뵌 자리에서도 묵직한 고개 끄덕임 하나로 제게 예의를 갖췄고 눈빛만으로도 환영합니다라는 느낌을 줄 만큼의 진중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던 동서는 달랐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그건 마치 어디 보자, 네가 감히 우리 집 며느리 자리에 앉을 사람인가 하고 따져보는 듯한 눈이었달까요? 며칠 후 시댁에 다시 들렀을 때 일이 벌어졌어요. 가족들이 각자 바쁘게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흩어지자 동서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윤미 씨, 저랑 잠깐 산책하시죠? 마침 바람도 선선하고 동네 공기도 좋네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순간 저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 동서가 나랑 친해지려는가 보다. 다행이다 싶었죠. 그래서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고 시댁 근처를 함께 걸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산책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길 모퉁이를 도는 순간 동서가 불쑥 묻더군요. 윤미 씨는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순간 의도를 눈치챘지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이에요. 대학교는 안 갔어요. 그러자 동서의 눈이 커지더니 입을 틀어막는 신용을 하며 말했어요. 헉, 진짜요? 고졸이에요? 와, 그럼 시부모님이 맏며느리를 고졸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야, 이거 완전 레전드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죠. 동서, 학력이 그리도 중요한가요? 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왔을 뿐인데요. 그 말에도 동서는 콧방귀를 끼더니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어요. 왜 안 중요해요? 윤미 씨 혹시 우리 시댁 수준을 잘 모르시는 건 아니죠? 아버님은 전국에 거래처가 있는 사업가,
아주버님은 내과 전문의, 내 남편은 건축가, 그리고 저는 현직 변호사예요. 우리 가족들은 죄다 상위 1% 안에 드는 엘리트들이란 말이죠. 그런 집안에 고졸이 들어오는 건 아무리 봐도 좀 티잖아요? 아니, 낯설다고 해야 하나? 전 말문이 막혔지만 그래도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전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옷 장사를 오래 해봤고 지금은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고요. 작지만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중이에요. 그 말을 들은 동서는 제 옷을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아하, 옷 장사? 그러니까 지금 입은 옷도 그쪽 쇼핑몰에서 파는 거죠? 음, 보세 느낌이 나긴 하는데 예쁘긴 하네요. 물론 가까이서 보면 산티가 철철 넘치지만요.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소비자들 반응은 꽤 좋아요. 덕분에 일도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동서는 제 말은 들은 척도 않고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고졸의 옷장 사라. 이런 사람이 내 형님이 된다고? 아우, 이건 진짜 드라마를 넘어선 예능이네. 저는 조용히 물었죠.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도 가족 서열상 형님이라는 호칭은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동서는 마치 토할 것 같은 얼굴로 말했어요. 됐거든요. 내가 2살 많고 변호사인데 형님 소리를 하라고요? 아우,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려요.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윤미 씨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이란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릴 일인가요? 아이고, 발끈하셨네. 고작 이런 말에 욱하는 거 보니까 역시 못 배운 티가 나요. 감정 조절도 못하고. 참 애잔하다, 애잔해. 그 순간 제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확 치솟았지만 꾹 참고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니에요, 동서. 제가 괜히 오버했네요. 동서 말대로 제가 나이도 어리고 학력도 직업도 다 부족한 사람이니 편하게 이름을 부르든 뭐라 부르든 상관 안 할게요. 그러자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을 열어 명함 한 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시부모님 앞에서만 형님 소리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둘이 있을 땐 윤미 씨라고 부를게요. 자, 이거 내 명함이에요. 현직 변호사. 윤미 씨 이런 명함 처음 받아보시죠? 친구들한테 보여줘도 돼요. 뭐라 안 할 테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명함을 조심히 받아들며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웃는 얼굴 뒤로 서늘한 기온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더군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친해질 수는 있을까? 어이없고 짜증이 났지만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알아서 되겠지 하고 마음먹고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본격적으로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된 저는 정말이지 복이 겨운 며느리였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하늘같이 떠받들어 주셨고 특히 시어머님은 저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딸처럼 챙겨주셨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진짜 최고였어요. 된장국에 묵은지전까지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입꼬리를 한껏 올리시며 웃으셨어요. 우리 맏며느리가 된장국 좋아한다는 소리 듣고 오늘은 일부러 얼큰하게 끓였지. 입에 맞았더니 내 기분이 다 좋다.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솔직히 친정엄마가 해주신 것보다 더 맛있어요. 어머님은 진짜 요리 천재세요. 아이고, 이 애가 입도 예뻐라. 자, 이제 앉아 있어. 설거지는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 혼자 하시는 거 양심상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됐어. 넌 우리 집 귀한 맏며느리야. 그 예쁜 손에 물 묻히게 하고 싶지 않다. 오늘처럼 예쁘게 웃고만 있어줘. 그거면 된다. 네가 우리 집에서 지내고 나서 집안이 훤해진 거 모르니? 네 시아버지도 너만 보면 그렇게 좋다고 웃기만 하잖아. 이렇게 저와 시어머님은 설거지 하나를 두고도 꼭 연극처럼 실랑이를 벌이곤 했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일을 나가는 날이 많아 평소엔 살림을 많이 돕지 못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작은 일이라도 도맡아 하려고 애썼죠.
그런 정성을 시부모님은 진심으로 알아봐 주셨어요. 시아버님은 또 얼마나 자상하시던지요. 고지식한 분이 아니어서 여유만 생기면 청소기도 돌리고 빨래도 개켜놓고 설거지도 척척 해내는 그런 분이셨어요. 남편 역시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 익숙해서 그런지 자기 방 청소는 기본, 옷도 곱게 개켜서 서랍에 넣는 걸 습관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댁에서 함께 지내는 일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감사한 일상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시동생 부부가 근처로 이사 오면서부터 시작됐어요. 특히 그 동서. 참, 한 사람의 기운이 집안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전 그제야 실감했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선 꼭 한마디씩 시비를 걸어댔습니다. 윤미 씨는 고졸 출신인데 진짜 호강하며 사시네요. 누가 보면 이 집 주인 마님인 줄 알겠어요. 식사도 맨날 어머님이 해주시고 설거지도 안 하고. 와, 살만 나시겠다. 저는 웃으며 받아쳤죠. 아버님, 어머님이 워낙 따뜻하고 배려가 넘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동서는 콧소리를 내며 비꼬듯 말했어요. 와, 염치도 없는 사람 처음 보네. 내가 윤미 씨라면 눈치 보여서 밥 한 숟갈도 못 넘기겠는데. 도대체 친정에서 무슨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시던가요? 그 말에 저는 눈빛을 딱 세우고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동서, 그건 선을 넘는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고졸에 무식한 사람이어도요, 말귀는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좀 조심해서 하시죠. 동서는 웃음을 터뜨리며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진짜 웃기네. 변호사인 내가 말을 섞어주는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어디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요. 나 밖에서 윤미 씨 같은 사람이랑 마주치면 눈도 안 마주쳐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저한테 눈 마주치지 말아주세요. 그쪽이 불쾌하면 저도 불편하니까요. 서로 좋잖아요. 어쭈, 이게 까불기는. 동서, 말 조심 좀 하세요. 이젠 반말까지 하시네? 그러자 동서는 눈을 번뜩이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아주버님 꼬셨는진 모르겠지만 내 눈엔 네 속이 훤히 보여. 네가 어떤 계집인지 나는 다 안다고. 한마디로 남자 하나 잘 꼬셔서 취집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애잖아. 시부모님이야 네 말에 홀딱 넘어가신 모양인데 그런 거 오래 못 간다. 그 착한 척 결국 들통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나한테 잘 보여야 나중에 쪽박 안 차.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한마디라도 받아쳐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쿵쿵 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들 도란도란 무슨 이야기 중이었어?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보니까 엄마 마음이 다 흐뭇하네. 그러자 동서는 그 차가운 얼굴에 갑자기 달콤한 꿀을 바르듯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어머님, 형님이요? 세상에, 너무 잘해주세요.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요.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형님은 처음이에요. 너무 편해요. 시어머니는 기뻐서 저를 한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둘째 새애기, 잘 좀 대해라. 너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어른스럽고 따뜻한 아이다. 앞으로도 깍듯이 대해줘야 해. 그럼요, 어머님. 당연하죠. 형님인데 제가 더 잘해야죠. 형님, 오늘 대화 너무 유익했어요. 앞으로 자주 얘기 나눠요, 우리. 저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집애 운운하며 악담을 퍼붓던 사람이 이렇게 여우처럼 돌변하는 걸 보니 참, 사람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시댁이라는 공간에 작고 차가운 바늘 하나가 박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이 들어오게 되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죠. 동서한테 그동안 참 많이도 들었어요. 무시하는 말투, 비아냥거리는 눈빛, 말끝마다 꼭 박히는 독설. 한두 번도 아니고 들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저는 참았어요.
그냥 다 삼켰습니다. 화를 내면 지는 거다. 맞서 싸우면 결국 나만 피곤해진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저주자고 또 참자고 하루하루 넘겼죠. 그러다 어느 날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먼저 다가가면 달라지지 않을까? 진심으로 손 내밀면 벽도 조금은 허물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장 잘 나가는 옷 2벌 포장 예쁘게 해서 챙겼어요. 원단도 고급이고 디자인도 제가 직접 손본 거였거든요. 딱 동서 스타일이겠다 싶어서 괜히 마음이 설레기까지 했어요. 그날 동서가 마당에 앉아 커피 마시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레 다가갔죠. 동서, 이거요. 선물이에요. 요즘 저희 쇼핑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옷인데요. 동서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한번 입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더 챙겨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선물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동서가 쳐다보지도 않던 시선으로 말하더라고요. 이거 보세 옷이죠? 윤미 씨 지금 나 놀려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걸 줘요? 나 변호사예요. 이런 거 줘도 안 입어. 아예 입을 일 없다고요. 저는 얼른 덧붙였어요. 보세긴 한데요. 그냥 그런 옷 아니고요. 이태리 수입 원단으로 만든 거예요. 소재도 좋고 반응도 되게 좋아요. 제일 자신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동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입꼬리를 한껏 올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결국은 보세잖아요. 난 명품 아니면 안 입어요. 옷이라는 건 그 사람의 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솔직히 고졸이 만든 옷을 내가 왜 입어야 돼요? 진심 궁금하네. 그 순간 저는 좀 뻔뻔했을지도 모르지만 물었어요. 동서,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졸이고 직업이 사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싫으신 건가요? 그랬더니 동서가 앞머리를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면서 한숨을 쉬더니 진짜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러는 거예요. 응, 싫어요. 불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에 윤미 씨 같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난 불만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사업가에, 아주버님은 전문의, 내 남편은 건축가, 나는 변호사. 근데 고졸에 옷 장사하는 사람이 맏며느리라고? 처음엔 나도 사랑이면 이해해야지 싶었는데 이건 좀 아니거든요. 시간 지나면 아주버님도 느끼겠죠. 아, 내가 잘못 골랐구나. 내 레벨엔 안 맞는 사람이었구나. 그럼 나중에 뭐 이혼하겠죠. 그런 커플 주변에도 많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나고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며 말했어요. 동서, 그건 너무 심하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동서 마음에 들 수 있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사람이고요.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어서 용기 내서 드린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이에요? 그랬더니 동서가 눈을 가늘게 뜨고 콧소리 섞어 말하더라고요. 못 배운 사람들은 꼭 그래요.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말끝마다 울먹이고. 됐어요. 나 윤미 씨랑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옷은요. 알아서 챙기세요. 난 당신 옷 입는 거 상상도 하기 싫거든요. 체면이 있지. 진짜 부담스러워요 좀. 그러곤 그 선물 포장된 옷상자를 툭 저한테 던지듯 안겨주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휙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동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걸 꾹 눌렀어요. 참아야 한다, 또 참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가슴은 천근만근 무겁고 손끝은 얼얼하고 눈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이번에도 다음에 또 다가가면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아랫사람인 동서가 절 무시하고 깔보며 지낸 지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늘 참고 또 참았어요. 어떻게든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말끝을 누르고 표정을 삼키고
마음을 눌러가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예 저를 호구로 본 건지 어느 날부터인가 동서가 무슨 지령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저한테 뭐든 시키려고 작정한 것처럼 굴더군요. 윤미 씨, 맏며느리라는 사람이 아직도 시부모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죠? 시집살이를 진짜 편하게 하시네. 제가요? 응, 네가요. 형님 대접은 못 받아도 최소한 노력은 해야지. 무임승차하려면 양심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리스트 하나 작성해 왔어요. 앞으로 이거 다 숙지하고 숙지하듯이 외워요. 형님 소리 듣고 싶으면 말이에요. 동서가 건넨 종이에는 조부모 제사 날짜, 시부모님 병원 가는 날, 집안 잔칫날, 시댁 친척들의 일정까지 별별 사소한 것까지 줄줄이 써놨더군요. 저더러 하나하나 다 챙기라고 명령하듯이 일러줬답니다. 저는 그걸 보며 꾹 참았고 그래도 겉으론 말했어요. 동서, 그래도 고맙네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았던 건 사실이니까요. 이거 덕분에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동서는 눈꼬리를 올리며 말끝에 독을 묻혀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신 좀 차리세요. 고졸에 가진 것도 하나 없는 주제에 시댁에 얹혀 살면서 눈치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건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머리부터 리셋하세요. 아주 싹 뜯어 고치라고요. 뭐라고요? 가진 게 없어서 시댁에 얹혀 산다뇨? 혼수 마련할 돈 없어서 지금 이 집에 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렸어요? 윤미 씨는 말귀도 그렇게 어두우면서 왜 자존심만 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면 될 일을 왜 그렇게 피곤하게 굴어요?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피식 맥 풀린 웃음이었죠. 더는 참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마음속에서 스르르 굳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백을 열어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동서 앞에 쿵 내밀었습니다. 야 동서, 너 진짜 지금까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말한 거야? 뭐? 야? 내가 나 있는 위라는 거 몰라? 이게 어디서 반말이야? 미쳤나 진짜? 천박한 게 끝까지 천박한 짓만 해대네. 닥치고 이 서류 잘 봐.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네가 지금까지 우습게 본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똑바로 알란 말이야. 오늘 제대로 새겨둬. 동서는 황당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면서 서류를 하나씩 넘겨봤고 표정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거 아버님 회사 지분 계약서야. 아버님 사업 부도 위기였던 거 너 알긴 하냐? 그 위기 막은 사람 바로 나야. 내가 지분 다 사들이고 빚도 다 갚아드렸어. 그리고 이 집! 지금 시부모님 사시는 이 집도 원래는 경매에 넘어갈 뻔한 거였어. 그것도 내가 돈 내고 막은 거라고.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도 그 회사도 다 날아갔을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댁 식구들이 지금 마음 편하게 사는 거 내 덕이란 말이야. 그리고 너 남편 지금 다니는 그 건축회사 전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삼촌이야. 네 남편 자리도 내가 열어준 거라고. 네 남편 내가 추천 넣어서 들어간 거라고. 그동안 내가 입 다물고 있었던 거 너한테 배려였어. 그런데 끝까지 내 머리 위에서 조롱하고 까부는 거 더는 못 봐주겠다. 동서는 손에 든 서류를 덜덜 떨며 내려놨고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죠. 아, 그랬구나. 그럼 형님 죄송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냐? 이제 보니 졸부였네. 결국 돈으로 시집 왔다는 거잖아. 의사 남편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키를 썼는지 이제 알겠네. 돈 주고 시댁 사들이고 시부모 한심 사고 남편도 사고 형님 코스프레까지? 웃기고 자빠졌네. 뭐라고? 이게 끝까지... 야, 나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눠서 보지 않아요. 근데 넌 스스로 졸부 인증하잖아.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입 닫았겠다. 그걸 말하고 우월감을 느끼려고 했니? 그래봐야 보세 장사꾼 아니냐? 안 되겠다. 너랑 진짜 한판 붙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형님 서열 다 무시하고 말끝마다 깔보고 싸가지 없이 굴더니 오늘은 아주 끝을 보자는 거지?
나이도 어리면서 어디서 언니한테 반말이야. 미쳤어? 서열은 내가 형님이야. 네가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형님 대접 제대로 했냐? 그래도 내가 다 참았어. 참은 게 바보다 싶을 정도로 참았다고. 근데 이제 끝이야. 오늘 이후론 나한테 입 조심해. 말도 행동도 다 예의 갖추고 해. 안 그럼 진짜 내가 너 가만 안 둬. 그러고도 동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들더군요. 그래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시원하게 풍차 돌리듯 한 바퀴 돌려줬죠. 동서도 지지 않고 제 머리를 붙잡고 악다구니를 썼고 결국 저희는 시댁 마당에서 머리채를 붙잡고 엉망이 되도록 싸웠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와 저는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대화 한마디를 안 해서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 갈 일이 생겼어요. 다들 아시죠? 법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이 줄지어 있는 거. 제가 그 골목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익숙한 이름이 간판에 박혀 있더라고요. 동서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려다가 발이 잘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오늘 화해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내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원래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데는 직원들 목소리도 들리고 손님도 드나들고 전화기도 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긴 숨소리 하나 안 들릴 만큼 정적이더라고요. 안을 들여다보니 동서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요. 아니, 앉아 있던 게 아니라 입을 벌리고 의자에 늘어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서려는데 제 발소리에 눈을 떴는지 갑자기 밝은 톤으로 인사하더라고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상담하고 가세요. 저는 멈춰섰고 돌아서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죠. 동서 피곤해 보인다? 요즘 일 많아? 뭐야, 네가 여긴 무슨 일이냐? 또 너너거리네. 법원에 볼 일 있어서 지나가다 사무실 간판 보이길래. 근데 동서 요즘 좀 한가하네? 여긴 직원도 없고 손님도 없고 변호사 사무실이면 그래도 전화기 울리는 소리는 들려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긴 너무 조용해서 문 닫은 줄 알았네. 뭔 소리야? 지금 막 바쁘게 일하다가 잠깐 눈 좀 붙인 거거든? 직원들은 밥 먹으러 나갔어. 지금 시간이 오후 3시인데 점심시간이 좀 길다. 이게 지금 나 놀리냐? 아니야. 진짜 그럴 생각 없었고 그냥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그동안 싸우기도 많이 싸웠잖아. 동서, 나랑 화해할래? 화해? 야, 내가 미쳤냐? 고졸 나부랭이가 어디 변호사 사무실에 막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어딜 봐서 네가 나한테 화해 얘기를 해? 내가 만만해 보여? 아니야, 동서. 그런 뜻 아니었어. 괜한 말 꺼낸 것 같네. 미안, 그냥 갈게. 저는 돌아서려다 문턱 앞에서 멈춰서 다시 한번 동서를 봤습니다. 근데 말이야, 혹시 동서 사무실 요즘 어렵니? 일이 좀 없나 싶어서. 괜히 걱정돼서 그러는데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건 어때? 우리 쇼핑몰에도 상주 변호사가 필요하거든. 전에 계시던 분이 퇴사해서 지금 사람 구하고 있는 중인데 연봉은 1억 정도 줄 수 있어. 부족하다면 더 얘기해 볼 수도 있고. 같이 일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면 그게 제일 좋잖아? 뭐라고? 1억? 응, 1억 초반 정도가 적당한 것 같더라고. 복지도 괜찮고 업무 강도도 무리 없고 동서가 와주면 나도 마음 편하고. 어때? 해볼래? 그러자 동서가 눈빛을 싹 바꾸더니 이를 악물고 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가 그런 싸구려 보세옷이나 파는 쇼핑몰에 변호사로 들어가라고? 야, 너 제정신이냐? 너희 같은 허접한 데서 나 같은 고급 인재를 써? 내가 진짜 돌았니? 그런 천박한 곳에서 일할 바엔 차라리 로펌 복사라도 하지. 기분 더러우니까 꺼져. 그래, 미안. 그냥 혹시나 해서 제안한 거였어. 요즘 개업 변호사들 힘들다고 하니까 좀 도와주고 싶었지. 그럼 됐어. 동서 마음 확인했으니까 난 이만 갈게. 다신 오지마 이 기집애야. 고졸 주제 어디서 깝치고 있어?
너 같은 애가 감히 날 불쌍하게 봐? 동서가 뒤에서 악을 쓰며 저를 향해 욕을 퍼부었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동서는 기어이 더 집요하게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시댁에만 가면 꼭 틈을 보고 제게 시비를 걸었죠. 가족들 앞에선 얌전한 척하다가도 눈만 잠깐 돌리면 곧장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이 고절, 졸부나리께서 돈으로 땜빵에서 시집오더니 편하게도 지내는구만. 설거진 그쪽이 좀 하지? 동서, 나 혼자 하는 거 억울하잖아. 내가 거품 낼 테니까 자네가 헹궈. 이게 지금 언니한테 까부는 거야? 고졸 따위가 감히? 그럼 넌 형님한테 몇 달째 깐죽대는 건 뭐야? 어머님 부를까? 네가 그동안 나한테 한 짓들 다 조목조목 읊어드려? 이게 정말 어디서 입을 함부로 돌려대? 이젠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어요. 전처럼 참는 척도 하지 않고 나올 말은 딱딱 잘라서 던졌죠. 그렇게 저희 둘은 시댁 갈 때마다 불꽃이 튀었고 사이는 갈수록 험악해졌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고 저는 그날 제 마음을 다해 준비했어요. 요리에 소질은 없었지만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가득 담았고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반찬들을 하나하나 손수 차려냈죠. 식탁에 음식이 올라오자 가족들이 감탄하며 젓가락을 놓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두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우리 윤미가 다 했다고? 아이고 세상에, 음식에서 마음이 느껴진다. 너무 맛있다. 남편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뒤에서 그 입을 놀리고 있는 동서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 쓰레기 같은 음식 차려놓고 칭찬을 받는다니 기가 막혀. 진짜 인생 편하게 사는 고졸졸부야. 먹고 살기 편하겠다 정말. 동서, 또 왜 그래? 다들 맛있다고 하는데 너만 그러는 거 이상하지 않아? 진짜 나는 널 보기만 해도 역겨워. 너랑 아주버님? 그 결혼 오래 못 간다. 이 집안은 너 같은 게 끼어들 수 있는 레벨이 아니거든? 나중에 네가 쓸모 없어지면 아주버님이 널 차버릴 거야. 버리고 말겠지. 아니, 버려야지.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눈앞이 붉게 일그러졌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정말 터질 것 같았어요. 동서, 지금 이 한마디가 마지막이야. 한마디만 더 하면 진짜 가만 안 있어. 진짜 한 방 날아간다? 하! 고졸졸부 무식한 기집애가 싸구려 보세 팔아먹고 사는 주제에 큰 소리는. 넌 그래봤자 변호사인 나와는 급이 달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퍽하고 터졌어요. 그리고 저는 망설임 없이 동서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쩌렁 울렸고 그 소리에 온 식구들이 깜짝 놀라 주방으로 몰려왔습니다. 시부모님, 남편, 시동생까지 전부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저를 바라봤고 동서는 양볼이 달아오른 채 입을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한 채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순간 시간은 얼어붙었고 온 집안은 제 손끝에서 터진 그 한 방의 울림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뺨 때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눈이 뒤집히셨습니다. 주방으로 달려와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저희를 보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집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뺨을 때려? 그러고는 바로 저와 동서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죠. 말없이 방바닥에 꿇어앉게 하시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씀하셨어요. 큰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아무리 참았어도 손 찍으면 안 되는 거야. 어디서 형님이라는 사람이 동서를 때리기까지 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동서가 매번 저한테 반말로 함부로 대하고 고졸이니 졸부니 돈 주고 시집 온 여자니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저도 사람이라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았고 오늘은 그게 그냥 터졌습니다.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도 어머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작은 애가 그런 말을 했다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동서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고 눈을 가늘게 뜨며 낮게 물으셨어요. 예, 네가 진짜로 형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거야? 고졸졸부, 네가 직접 말해봐. 정말 그랬니? 그 말에 동서는 처음엔 고개를 숙이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뜬금없는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죠. 어머님 맞아요. 저 정말 많이 무례하게 굴었어요. 죄송해요. 형님한테 반말한 것도 맞고요. 무시한 것도 맞고요. 요즘엔 자격지심까지 생겼어요. 형님은 고등학교만 나왔는데도 저렇게 잘 나가잖아요. 돈도 잘 벌고 인정도 받고 가족들도 다 따르고요. 근데 저는 로스쿨 나오고 변호사까지 됐는데 일반 회사원만도 못 벌고 사무실은 파리만 날리고 솔직히 형님이 쇼핑몰 변호사로 와달라 했을 때 잠깐 귀가 솔깃했어요. 근데 그게 또 자존심이 상해서 형님한테 괜히 화풀이를 막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 눈물 뒤에 숨어 있는 건 반성인지 변명인지 헷갈릴 정도로 미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묵묵히 듣고 계셨고 이내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윤미야, 너 먼저 나가 있어라. 이 애랑은 내가 할 얘기가 좀 있다. 저는 가볍게 인사드리고 방을 나왔고 뒤에선 곧장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꾸짖음이 시작됐습니다. 네가 지금 뭘 잘했다고 울어? 눈물로 다 덮을 줄 알았어? 네가 뭔데 학벌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해? 변호사면 다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냐고? 너 네가 여태껏 했던 말들 다 생각해봐. 그게 사람이 형님한테 할 말이야?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니? 뭘 잘했다고 울어? 네가 감당 못할 말 했으면 혼나야지. 뚝 그치지 못해? 방 안에서는 그런 어머님의 꾸짖음 소리가 길게 그리고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속이 후련하고 개운했습니다. 결혼 10개월 동안 끓고 끓던 갈등이 오늘로 끝이 났다는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혼나고 나온 동서는 눈이 퉁퉁 부어 눈동자가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이 참 낯설더라고요. 형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작은 방으로 가서 대화 좀 나누면 안 될까요? 그래, 동서. 우리가 끝마무리는 제대로 짓고 가야지. 작은 방에 들어서서 마주 앉자 동서는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무시하고 막말한 거 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난 척만 심하고 정작 능력은 쥐뿔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형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잘 나가고 다정하고 사랑도 받고 제가 미워했던 건 사실은 저 자신이었어요. 형님이 너무 멋져 보여서 괜히 더 함부로 굴었어요. 정말 정말 잘못했습니다. 욕먹어도 싸고 솔직히 맞은 것도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엎드려 사과하는데 아무리 악연이 있었다지만 이 사람 마음이 어찌 차갑기만 하겠어요. 저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동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동서 그만 울어. 이제 무릎 펴고 바로 앉아. 무릎 나가겠다 진짜. 형님 진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야지. 안 하면 내가 뭐가 돼. 그리고 나도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손찌검은 아니었어. 나도 잘못했어. 저는 한숨을 천천히 내쉬며 웃었습니다. 동서, 우리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 평생 같이 보고 살아야 할 한 식구잖아. 지난 일은 깨끗하게 잊고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나 이제 계속 반말한다. 네, 형님. 해주세요. 근데요, 형님. 응? 또 뭐 할 말 있어? 저 형님 쇼핑몰에 아직 변호사 구하셨어요? 아니, 아직 못 구했어. 왜? 그럼 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사무실에 진짜 파리만 날려요. 손님은커녕 전화 한 통도 안 와요.
이대로 가다간 월세도 못 낼 것 같아요. 진짜 형님, 저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동서는 진짜 절망에 찬 얼굴로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래, 동서. 자네를 쇼핑몰 변호사로 채용할게. 연봉은 최대한 잘 챙겨줄 테니까 대신 일은 열심히 해줘. 정말요?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동서의 무례함은 그날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쇼핑몰 소속 변호사로 일하게 됐죠. 형님, 아니 대표님. 김 변호사님 왔어? 자리는 저기야. 어머나, 너무 좋다. 사무실이 향긋하고 엄청 넓네요. 그래. 봐야 할 문서가 많으니까 천천히 살펴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영업을 못하는 변호사지 실력 없는 변호사는 아니에요. 저만 믿으세요. 그래, 열심히 잘해봐. 제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동서는 엄청 기뻐했습니다. 일거리가 없을 때가 정말 힘들었다며 일 많은 게 오히려 좋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동서는 정말로 일을 잘 처리해줬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머리가 똑똑하긴 하더라고요. 와, 동서가 똑똑하긴 하네. 역시 고졸인 나랑은 차원이 달라. 아니에요, 형님. 저는 형님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형님, 저한테 일자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동서는 제 쇼핑몰에서 일하면서 깍듯하게 저를 대했고 다시는 까불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줘서 불편했어요. 형님, 저 왔어요. 분간 형님 댁 청소 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동서, 왜 연락도 없이 왔어? 전화하면 형님이 오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님은 지금 홀몸도 아니잖아요. 이사한 집은 먼지가 많으니까 나가서 카페라도 다녀오세요. 아니야, 그럼 같이 하자. 동서 고마워. 이따가 짜장면 사줄게. 이사한 날은 짜장면 먹어줘야 하는 거 알지? 변호사라 그런 거 안 믿으려나? 아니에요, 저 짜장면 좋아해요. 이따 꽃배기로 시켜주세요, 형님. 그래, 고마워. 그럼 짐 정리하고 청소 싹 하자. 제가 임신을 하면서 남편과 분가를 했는데 동서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줬어요.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듬해 제가 아들을 출산하자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할 것 없이 서로 돌봐주겠다고 해서 일을 편하게 했는데요. 동서도 육아를 도와줬답니다. 동서에겐 조카딸이 있었는데 애를 한 명 보나 두 명을 보나 다를 것 없다면서 저와 남편이 편하게 데이트하라면서 주말엔 동서가 육아를 해주기도 했어요. 몇 년 뒤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거액을 받고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이 바닥이 계속 잘 나갈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거든요. 오랫동안 달려왔으니 손을 털자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전업주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서는요, 끝까지 제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형님, 저 다시 개인 사무실 차려야 할까요? 형님 쇼핑몰에서 일할 때가 세상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형님이랑 매일 웃으면서 일하던 기억밖에 안 나요. 아,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개인 사무실을 차려야 하나? 그럴 줄 알고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 주려고 했지. 대기업 간부인데 그 회사에 소속 변호사들이 많은 거 자네도 알잖아. 자네 자리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 놨어. 자네 정도 경력 있으면 거긴 연봉도 제법 받을 거야. 내 밑에서 일하던 거랑은 차원이 다를걸? 진짜 정말이에요, 형님? 대기업이라고요? 세상에, 전 어쩜 이렇게 형님한테 평소에 신세만 지고 사는 걸까요?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동서는 대기업 소속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어요. 그간의 경력과 인맥이 있었기에 수월했고 연봉도 높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었죠. 저는 전업주부가 되어 제 아들도 돌보고 동서의 딸도 함께 보살피며 살림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훌쩍 흘러 어느새 20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조카딸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저는 여전히 전업주부고요. 동서는 여전히 변호사고 저희는 여전히 피보다 진한 사이로 붙어 지냈습니다. 아, 형님, 나보다 2살이나 어리면서 왜 이렇게 약해요? 진짜 살림만 했다고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아, 자네도 살림만 해봐. 하루 종일 쭈그리 앉아 빨래하고 시장 다니고 집 치우고 도시락 싸고 나면 허리며 무릎이며 안 아픈 데가 없어. 하루가 어쩜 이렇게 짧은지 눈 뜨면 밤이더라고. 아니, 아주버님이 의사인데 이게 뭐예요? 몸 관리 좀 하시지. 아유, 참. 아, 그래서 내가 선물 하나 준비했죠. 선물? 아이, 또 뭘 그렇게 챙겨. 안 그래도 자네 마음 늘 고마운데. 조금만 기다려봐요. 곧 도착할 거예요. 오늘은 내가 형님 허리 펴게 해드릴 날이니까.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기사님 2분이 들어오셨어요. 커다란 박스를 들고 들어와 거실 한켠에 안마의자를 딱 맞게 놓아주셨습니다. 제품 설명도 해주시고 떠나시고 나자 저는 놀라서 입을 벌렸죠. 아이, 통서, 이거 엄청 비싼 거잖아. 이런 건 왜 샀어? 나 이런 거 없어도 잘 지내는데. 형님 덕분에 제가 사람 구실하며 살아왔잖아요. 그 덕에 지금까지 먹고 살고 일하고 웃고 울고 다 있는걸요. 이건 보답이에요. 아주 늦은, 아주 작고도 큰. 우리 옛날에 어땠는지 기억나요? 제가 형님 그렇게 막대하고 앞뒤도 없이 대들고 말도 독하게 했었잖아요. 그땐 진짜 형님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그랬는데. 기억하지? 자네 그땐 진짜 콧대도 높고 눈빛도 무섭고 말도 독했지. 그냥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데는 선수였어. 근데 자네랑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진짜 인연이란 게 묘하더라. 그러게요, 형님. 우리 시어머님, 시아버님 2분이 이 모습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며느리들이 이렇게 살갑게 지내는 모습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려요. 나도 그래. 그래도 그분들 많이 보시고 가셨잖아. 내가 보기엔 지금도 저 위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저 잘 살아라, 싸우지 말고 지내라, 그렇게 응원하고 계실 거야. 그렇게 저와 동서는 오늘도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아이들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서로 보기조차 싫었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었는데 싸우고 울고 후회하고 껴안고 웃다 보니 어느새 저희는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연을 줄여야겠네요. 여러분, 가정의 달이네요. 부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의 손을 놓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